백두산 폭발이라는 꼭 그런 특정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세계적으로 기록적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재난 상황인데 이런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또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렵겠어요? 국민. 그 국민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론 물가가 오름으로 해서 거기에 사는 누구나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늘어나는 부담이 인플레이션이 10% 20%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별 영향력이 없다고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어디겠어요. 서울시가 최근에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부자들에게는 그게 거의 감각이 없다고. 왜 감각이 없냐? 부자들은 지하철을 안 타거든.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잘 느낄 수가 없어. 하지만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가서 하루 일당을 벌어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이 쌓이는 거고 1년이 쌓이는 거고 전기요금이 그러자도 올해 올린다 그랬는데 한 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쌓이는 걸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전기요금 오르면 물론 비용이 약간 추가되긴 하지만 절대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한 달 벌어서 겨우 한 달을 꼬박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빚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타격이 되지. 그 사람들은 월급이 그만큼 오르면 되는데 월급은 잘 안 오르잖아. 그러면은 딱 맞춰서 생활을 했던 사람 같으면은 빚을 내지 않고는 또는 그동안에 해오던 것 중에 지출을 줄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뉴스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물가가 오른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다 이런 뉴스는 쏟아져 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뉴스를 난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지난 가을 여러 달에 걸친 내내 얘기인데 독일의 연방 정부는 계속 반복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쏟아냈다고.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월세를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동안 66만 가구에 주던 집세 보조금을 200만 가구까지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동시에 매달 주는 집세 보조금의 월 금액을 160유로인가에서 300유로까지 인상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겨울이 닥쳐오니까 연방정부가 그 문화비용 쿠폰을 200유로를 준다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혜택을 주는 그게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그 정책이 써져 나오는 걸 보면서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정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인플레 상황에서 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액이지만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어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게 꼭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이런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이든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하지만 그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은 극히 극미한 것이고 그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대부분 전가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내는 게 필요한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국회도 작동을 해야 되고 정치가 작동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은 하라고 요구를 하고 추궁을 할 거고 근데 국회도 어떤 정당도 다들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만 말을 하지 그래서 그 힘든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니까.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복지 비용이라든가 약재단 비용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거를 깎음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국회도 그러니까 정치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아서 독일 연방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단편적으로 홍수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하면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하고 정부가 뭐 지원하는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언론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유권자나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법을 만들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거대 양당 두 개가 있는데 거대 양당이 예를 들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선택지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선택을 하거나 투표를 하기가 용이한데 보면은 다들 잘하겠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누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찍을 사람도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다시 또 계속합시다. 네.